안녕하십니까. 어, 노년생활 아카데미 제 6강입니다. 오늘 내용은 모든 노인은 학습할 권리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모든 노인은 학습할 권리가 있다. 이 얘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노인이 뭘 지금도 공부를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들어 있으신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흔히 뭐 아동 청소년은 공부를 하고, 또 뭐 성인기에서는 일을 열심히 하고, 노인 때에는 지금까지 알고 배운 걸 가지고 써먹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그렇지 않죠. 실제로 제가 몇 년도 아니네요. 한 1년 전쯤에 세종시에 무슨 특강을 하러 갈 일이 있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점심을 먹기 위해서 식당에 들어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있는데 저한테는 뭐 아무도 이렇게 뭐 음식 주문을 하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한 1분 정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저보다 늦게 온 손님이 바로 입구 근처에 있는 모니터에 가서 딱 음식 주문을 하는 것을 보고, 아하, 음식 주문은 저기 뭐 키오스인가 뭐 있잖아요. 그걸로 해야 되나 보다 해가지고 가서 볶음밥 하나 하고 탁 엔터를 쳤더만 이제 카드를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카드를 넣고 그래서 주문을 했습니다. 근데 저보다 한 또 1분 정도 있다가 어떤 어르신들이 두 분이 들어오시더만 계속 짜우짜우 하더만 결국 주문을 안 하시고 나가시더라고요. 어, 사실 간단해요. 그 모니터 보고 메뉴가 딱 있으니까 메뉴 하나 딱 누르고, 그 다음에 하나요, 두 개요, 그러면 두 개요, 그러면 한 두 개, 하나요, 그러면 하나 누르고, 그 다음에 가격이 얼마입니다 하면 그거 보고 카드 놓고 엔터 쳐보면 그걸로 끝이에요. 음, 그런데 이런 것도 사실 어르신들의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불편하다고 해서 뭐 살 수가 없죠, 그렇게. 이제 무인 가게들도 생기잖아요. 무인 가게. 음. 또뭐 대표적으로 젊은 사람들은 다뭐 버스표나 뭐 기차표나 비행기표 다 그냥 핸드폰으로 다 예약하고, 원하면 시간도 바꾸고 이러는데, 어르신들이 서울 한번 가자고 여기까지 가가지고 다시 예약하고 뭐 예약하고 걸면 또 이제 좋은 시간대에는 이미 다 매진이 되어 있고, 그러면 저는 이제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들에게 핸드폰을 사줄 때 핸드폰만 사주지 말고 가급적이면 스마트폰으로 사주시고, 그 다음에 웹도 몇 개 깔아주면서 서울 갈 때는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버스표 살 때에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면, 처음이 좀 어려운 것과 같이 뭐 사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생 학습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문제는 지금 어르신들은 어린 시절에는 일제하에서, 그리고 젊은 시절에는 6.25 겪어가면서 이렇게 성장한 사람들이 많아요. 저희 어머니도 초등학교 4학년 다니다 그만두셨다 그러더라고요. 일제시대 때. 그래서 왜 학교를 6학년까지는 다니셔야지 안 가셨냐 그랬더니, 막 동네에서야 남자들이나 몇 명 학교 갔지 여자애들 중에 학교 간 사람은 나밖에 없었다. 그런데 마을에서 이제 학교에 가려면은 징검다리를 건너서 다니는 그런 지역입니다. 문제는 이제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그 이제 징검다리도 넘어들기 때문에 머슴이 이제 이렇게 업어서 이렇게 강을 냇가를 건네줬다고 해요. 그러면 뭐 얼레걸러리 누구누구는 누구누구가 업어줬다네 막 이렇게 이제 놀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할머니가, 야, 여자는 그냥 한글만 깨치면 되지 뭐 굳이 배우려 그러느냐, 밭 잘 메고 길쌈 잘하면 이제 결혼 잘한다 이래서 그냥 4학년 때부터 반매로 가봤다고 합니다. 지금 80대잖아요. 그런데 70대나 60대 중에서도 초등학교 중학교 안 나오신 분들이 태반입니다. 특히 할머니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광주 경우에는 지금
3년만 다니면 초등학교 졸업장을 주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1년 만에 졸업장을 따버려요. 어떻게? 대부분 이제 어르신들이 그래도 공부를 좀 하겠다는 어르신들은 학교는 제대로 안 다녔지만 이름 석자는 쓸 줄 알고 숫자도 개념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내가 이제 학교를 좀 다녔는데 6.25 때 그 학교가 다 불타버렸다요. 그래서 이제 5학년으로 편입시험을 봐갖고 1년 만에 5학년, 6학년 과정을 마치면 졸업장이 나오는 학교가 있습니다. 검정고시 안 봅니다. 또한 치평중학교나 그 뭐 평생교육원 이런 데 가면 중학교 과정을 3년 만에 끝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각 지역에 좋은 공립학교는 대체로 방송통신고등학교가 있어요. 우리 광주 경우에도 여자는 전남여고, 남자는 광주고등학교가 통신고등학교 과정이 있는데 이분들이 한 달에 2번씩 토요일이면 주말 학습을 해야 된다고 해요. 주말 출석 수업. 그런데 어르신들이 몇 년 전에 시위를 했답니다. 우리도 토요일에는 자식들도 오고 손주들도 오는데 평일에 할 일도 없는데 평일에 학교 오면 안 되냐. 그러니까 평일에는 교실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평일에 교실 없는지 아는데 고등학교에는 교실이 없어도 초등학교는 교실 나무 돌지 않느냐. 그래서 초등학교에다가 컴퓨터실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 출석을 하면 이제 주말 출석을 한 것으로 간주해 주는데 인기가 짱이랍니다. 이유가 주말에 가면 광주 전남여고는 전남여자고등학교로, 광주고등학교는 광주고등학교로 가야 되는데 평일반에 가면 남녀공학이래요. 그래서 인기 짱이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이제 또 대학에 진학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60, 70 되신 분들이 저는 아주 적극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만학도잖아요. 만학도는 특례 입학 대상자입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들은 뭐 소득과 재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거급여나 교육급여 신청해 보세요. 그러면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는 부양 의무자 기준이 없거든요. 쉽게 말해서 자식이 무슨 큰 빌딩이 있고 큰 부자라 하더라도 그것이 부모 것이 아니면 부모의 소득과 재산만 보고 교육급여 수급자를 만들어줘요. 주거급여 수급자를 만들어주고 그러면 교육급여 수급자는 대학에 들어갈 때 특례 입학 대상자예요. 그러면 특례 입학 대상자라는 것은 뭐냐? 일반 학생하고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르신들만 경쟁을 해서 그냥 원서 내면 웬만하면 합격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는 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잖아요. 그러면 기초생활 수급자는 대학생 국가장학금을 4년 동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학점만 유지를 하면 4년 동안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시학점이라는 것이 학생이 40명이면 39등이어도 출석만 잘하면 시학점을 받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현재 모든 어르신들은 헌법과 교육기본법, 초등등교육법이 보장하는 초등학교 의무교육, 중학교 무상교육,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학교 특례 입학, 그 다음에 국가장학금을 활용하면 대학을 마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노인대학에 가서 노인대학 8년 다닌다고 해서 대학에서 졸업장 줍니까? 안 줍니다. 매년 그냥 사진만 찍고 말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3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리고 대학교에 이렇게 오시거나 초등학교 뭐 좀 다니신 적이 있으면 초등학교 1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다니시면 진짜 학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건 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자, 또한 이런 그 학교뿐만 아니라 평생교육기관들이 많잖아요.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기관은 현재 오프라인으로도 하고 온라인으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많은 지역에서 온라인 컨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개발을 했어요.
그리고 온라인 콘텐츠의 다수는 공짜입니다. 그러면 등록하고 듣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냥 동영상으로는 듣는 것이 좀 지루하다 하면, 예를 들어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답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뭘 만들기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의 상당수는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함께 해요. 즉 온라인 수업으로 몇 번 하다가 우리 출사 한번 합시다 해갖고 사진 찍으러 가기도 하고, 우리 답사 한번 하러 갑시다 그러면 답사하러 가기도 하고, 그러면 뭐 도시락 싸 짊어지고 가면 되고, 필요에 따라서 거기에 가서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뭐 혼자 가면 같이 온 사람들하고 좀 사귀기도 하고 해서 삶을 풍요롭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저는 가급적 이렇게 어르신들이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뭐 평생학습기관들을 좀 많이 이렇게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또한 국가도 정말 생각을 저는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그래도 도시에서 농촌에서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건물 중에 하나가 학교입니다. 우리 광주에는 가장 오래된 초등학교가 100년이 넘은 초등학교예요. 서석초등학교라고. 이 초등학교에 한때 10,000명의 학생이 다녔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하나에 다니는 학생이 10,000명. 그런데 지금은 한 140명이 다니고 있대요. 140명. 교직원이 4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교실 중에 뭐 3분의 2 가량이 학생들의 직접적인 교실로 사용하기보다는 음악실, 미술실, 공작실 등등 뭐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사실상 비어있는 방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이런 비어있는 방들을 방치하냐 이거예요. 제 생각 같아서는 건물이 한 3동 정도 있다. 그럼 한 동 정도는 집중적으로 아동들에게 개방하고, 나머지 2개 동 정도는 지혜우습으로 만들어 가지고 학부모도 좀 이용하고 동문도 이용하고 지역 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도 좀 만들고, 어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찻집도 만들고, 그 다음에 각종 미술실이나 음악실을 주민들에게 좀 개방을 하면 그곳이 아동과, 즉 학생과 주민을 위한 교육, 문화, 복지 공간으로 바꿀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많은 선진국들은 우리처럼 청소년회관 따로, 여성회관 따로, 노인회관 따로, 장애인회관 따로 막 이렇게 안 만듭니다. 많은 선진국들은 마을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 문화, 복지 공간을 만들어서 주로 방과 후에는 아동 청소년이 좀 이용하다가 부모들이 퇴근한 저녁 무렵에는 성인들이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성인들도 그냥 여기는 무슨 반 무슨 반 무슨 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방이 만약에 10개가 있다면 월요일 뭐 6시에서 7시 반까지는 이 반은 주로 뭐 산악반이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7시 반부터 9시까지는 주로 여기는 음악반이 이용한다든지 해서 방을 방을 많은 방을 이렇게 공유를 해요. 근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무슨 구민회관, 서초구에 있는 구민회관이다. 그럼 구민회관에 방이 만약에 뭐 15개가 있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새마을 지도자에 무슨 뭐 바르게 살기에 뭐 혹은 뭐 재향 군인회 이런 사람들이 다 방을 하나씩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지 않고 방을 공유하는 거예요. 방을 공유. 자, 저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학교를 교육, 문화, 복지 공간으로 바꿔보자. 그리고 이제 특히 베이비 붐 세대들은 젊어서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집집마다 그득하게 있는, 저도 지금 책이 꽤 많잖아요. 이런 책들을 그런 지혜의 숲에다가 내놓고 그 책을 서로 돌려보기도 하고, 음악도 듣고, 춤도 추고, 커피도 마시고, 이렇게 하는 공간으로 바꾸자 하는 것이 이제 저의 생각이에요. 특히 지금 어르신들 중에서는 장애가 있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장애가 있는 어르신들은 이게 특수학교에 적용 대상자이거든요. 특수학교는 고등학교까지 공짜고 사실상 대학도 공짜나 다름없습니다. 도우미들이 다 달라붙게 돼 있어요.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점이 뭐냐, 장애가 있는 사람은 본인이 특수학교에 가도 되고, 몇 명이 모여서 우리가 여기 모여 있으니까 교사를 파견해라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특히 뭐 이렇게 젊어서부터 장애가 있어 가지고 공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이가 좀 들어서 장애가 생기는 사람도 그 장애의 특성에 맞게 특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져 있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차피 이제 우리 교육은 온 오프라인을 겸하는 교육으로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오프라인 교육에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온라인 교육에도 좀 접속을 해서 공부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직접 만들어서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기도 하는 이제 이런 활동들을 저는 여러분들이 꼭 해주십사. 결국은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여러분 자신이 지식 생산자의 역할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현재 베이비 붐 세대라면 충분히 그런 일을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고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저 자신 이런 홈페이지나 카페나 블로그나 이런 데에 익숙해 있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저도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 촬영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배경은 코로나19였습니다. 코로나19라는 상황에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수업을 해야 되는데 많은 학생들이 처음에는 교수님 빨리 보고 싶어요 이렇게 하다가 코로나19가 좀 잠잠해 있었으니 이제 그러면 오프라인 수업을 해볼 거나 라고 설문조사를 해봤더만 60% 이상이 지금 이대로도 괜찮습니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온라인 교육이라는 것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온라인 교육을 받는 수준에서가 아니라 온라인 수업을 제공할 수 있는 시니어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또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